HLB가 간암 신약 승인을 위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두 번의 거절을 겪으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HLB가 개발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간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전체 생존 기간 중환값 23.8개월을 기록하며 현재 간암 1차 치료제 중 가장 긴 생존 기간을 입증했거든요. 2023년 5월 HLB는 자신감을 갖고 FDA에 첫 번째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우수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2024년 5월 FDA로부터 첫 번째 보안 요구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문제는 제조 품질 관리, 즉 CMC였어요. 약효는 훌륭하지만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HLB는 즉각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한 뒤 2024년 9월 두 번째 신청을 제출했어요. 이번엔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또다시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습니다. FDA는 여전히 CMC 부분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두 번 연속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자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HLB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경영진 전면 교체였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신약 개발을 이끌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진양곤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났고 한용의 CTO 겸 HLB 생명과학 대표도 그룹을 떠나 다른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리보세라닙 FDA 허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미국자 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정세호 대표도 교체됐어요. 그 자리에 영입된 인물은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였습니다. 김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신생기업에서 글로벌 CDMO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죠. 특히 제조 역량과 품질 관리, 규제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는 CMC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영입이고 다른 하나는 두 번의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거예요. 특히 FDA가 두 번 모두 같은 부분을 지적한 만큼 제조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새로운 체제를 갖춘 HLB는 2026년 1월 23일 세 번째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전 심사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을 충실히 보완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어요. 제출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정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임상적 가치는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임상 데이터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됐고 승인도 나기 전에 유럽의 주요 치료 가이드라인에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등재됐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FDA의 심사입니다. 약효는 검증됐고 경영진도 새로 꾸렸고 보완 작업도 완료했어요. HLB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승인받지 못하면 HLB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보세라닙은 HLB의 핵심 파이프라인이고 회사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승인에 성공하면 국내 바이오 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LB는 리보세라닙 외에도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의 FDA 승인도 준비 중이고 카티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은 HLB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도전에 나선 HLB의 간암 신약,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과연 FDA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결과는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